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감동적이네요. 혹시 들으시는 분이 우리 요 전태일 병원 건립에 조금 자기도 좀 보태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네. 저희 인터넷 검색창에서 인터넷. 네. 전태일 의료센터라고 한 7글자를 치시면 정확한 명칭이 전태일 의료센터예요? 네, 전태일 의료센터라고 네. 하는 7글자를 치시면 네. 맨 위에 홈페이지 주소가 뜹니다. 그러면 그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네. 지금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그 기부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이제 하나의 별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스크롤을 조금 내리시면 맨 밑에 내 이름 채우러 가기, 더 알아보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가 열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오른쪽 위에 기부하기라든가 아니면 그걸 조금 내리셔도 나옵니다. 기부하기라고 하는 버튼이. 네. 그래서 정기 후원으로 참여해 주셔도 되고 일시 후원으로 기금 약정을 해 주셔도 되는데요. 네. 일시 후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원이 1구자인데 10만 원 이상을 해주시면 이제 추진위원이 되시는 거고 나중에 전태일 의료센터의 기부자별에 이름이 새겨지고 단체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추진위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혹시 좀 젊은 친구들은 이제 좀 돈이 없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자기가 몸으로는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 도울 건 없습니다. 본인이 하시는 SNS에서 열심히 홍보를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한 달에 5,000원이랬던 10,000원 정도는 내가 커피를 참는다든가 커피 마시는 대신 이걸로 하겠다라고 하셔서 그것이 나중에 쌓여서 10만 원이 되면 그때 또 추진위원이 되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고 돈을 좀 내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한테 또 알려주시면 또 충분한 역할을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젊은 친구들. 알겠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일이라서 오늘 듣는 분들이 좀 많이 같이 참여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우리 팀장님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병원에 지금 홍보팀장으로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병원의 홍보팀 이런 거는 어떻게 취업을 하는 건가요? 취업, 그 입사 공고를 보고 취업을 했고요. 홍보팀 직원 채용.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병원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이 병원에 유독 또 눈길이 가고 또 입사 지원을 하게 된 거는 대학 시절이나 사회에 나와서의 저희 활동이나 이런 것과 또 관련이 있어서 녹색병원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대학 때 이제 약간 이쪽 관련해서 일을 좀 많이 하셨다는 의미인가요? 이쪽 관련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예,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노동자들의 삶과 착각이라든가 우리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관심이 있게 볼 수 있었고 사회에 나와서도 그런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홍보팀장이시면 사실 홍보 쪽을 전공하신 건 아니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오묘하게 대학 때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저희 녹색병원에서 제가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사실 대학 때는 제가 일본어 어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미혼고. 네. 일본어가 전공이고 부전공이 신문방송학이었는데 홍보 쪽이 신문방송학과 그렇죠. 연관이 있고 공부를 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저희 녹색병원이 그 일본에도 이제 녹색병원과 그 비슷한 성격의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병원들과 또 자매 결연을 했고 교류 사업을 하는데요. 제가 그 교류 사업을 담당을 하면서 당연히 그런 통역이나 번역이나 하는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어가 굉장히 유창하시다는 말씀이네요?
정확하게 답은 아니었는데요. 뭔가 일본과 일은 하는데, 뭐,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그러면은, 대학에 이제, 일본어랑 신방을 전공하시고, 그러면은, 첫 직장을 지금 이 병원을 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학교를 조금 오래 다녔는데, 아무래도 약간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네. 사회로 이제 발을 내디딘 게 조금 늦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창 IMF 구제금융을 우리가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되게 암울하게 이 미래를 바라봤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대로 직장에 취업해서 내가 살면 되는 건가? 이게 나의 길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시민단체 상근 활동가로 사회에 진출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오랜 기간 활동을 하다가 녹색병원에 들어온 건 네. 2013년 1월 달부터 제가 입사를 해서 지금 거의 한 12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꽤 되셨네요? 네. 2013년이면? 네. 그렇죠. 전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사회활동하고 이제 그쪽 관련된 일을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녹색병원까지 오시게 됐는데, 어떻게 좀 뭐라고 하나요? 좀 뿌듯함? 이런 게 좀 있나요? 예, 이게 뿌듯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선택을 처음에 했는데, 일이라는 것이 또 뿌듯함만으로는 되지 않는, 안 되고. 일 안에서의 또 희노애락, 그렇죠. 있겠죠. 또 뭐 아픔과 힘듦과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다시 돌아가서 그런 선택을 하라고 해도 녹색병원에서 일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급여 수준은 괜찮나요? 직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곳이 되게 전문 인력들이 다 다양한 전문 직종들이 있고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또 뭐 치료사, 행정도 있을 거고, 의료기사, 행정, 또 미화 이런 다양한 직군들이 있는데 각자. 네네. 그러면은 의료 파업하고 의사 선생님들하고는 큰 문제는 없나요? 저희는 지금 전공의가 있는 병원은 아니라서 여기 파업하신 분은 안 계신데 다만 이제 그래서 3차 병원이라든가 그 병원을 이용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저희 병원을 찾으신다든가 이런 경우들로 연관되는 것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봐요. 네. 우리 이게 사실 이제 방송 취지가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워낙에 이제 진로 같은 것도 고민이 많고 취업에 대한 걱정도 많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이제 언니, 오빠, 이모, 삼촌들이 좀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해보니 이렇더라. 사실 이러려고 기획한 거거든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오늘 아주 대단하신 게스트를 모신 것 같고 혹시 우리 팀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진로를 좀 고민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 대학생 정도 되겠죠? 20대 후반, 초반 아직 직장을 못 잡았으면 30대 초반도 될 것 같고 그 친구들한테 좀 누나 언니로서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나온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키입니다. 핵심입니다. 글쎄요. 네. 대학을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있는 세상이 온전히 다다라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졸업하고 나서 사실은 전공과 상관없이 사회에 진출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익혔던 공부나 저의 이제 쓰임이 이렇게 또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자기 보람을 올 수 있는 경우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길은 열려 있다. 한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돈을 더 높은 가치로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직업군들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자기 보람이나 자기 성취로 생각하면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을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돈으로 연관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그것은 사회가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인데, 어떤 직업을 생각하든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사회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죠.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많이 실현을 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이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말이 약간 두서가 없는데요. 알아서 잘 하실 것 같아요. 들으신 분들은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제 오늘 방송 나오셔서 이제 막 기금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아직 이제 50% 거의 가까이 되긴 했지만, 그 나머지 50%도 이제 채워야 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도 일반 분들 지금처럼 하던 방식으로 계속 기금을 마련하나요? 그래서 사실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은 이제 주변에서의 또 도움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맞나? 이제 모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운동이고 캠페인인데 우리가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사회적 메시지라든가 전태일 의료센터가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뭐 사회적인 주제라든가 앞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일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알려내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많이 알게 하면서 여러 사업들을 중간에 또 배치하고 사업이나 행사나 대중적인 어떤 예술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서 좀 더 이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거를 더 좀 적극적으로 여태까지 적극적이었는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 네, 고민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좀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설정을 해서 해보자라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내년 계획이나 목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그런 부분도 하고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뭐 계획하시거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사실 거의 제 삶이 전태일 의료센터 일과 이제 거의 많은 부분을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일단은 전태일 모금을 20억 이상 30억을 실현하자. 조기 실현하고 사실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더 많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도 더 상승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실제로는 또 3년 뒤에는 물가나 이런 것들도 재료비나 이런 것들도 올라서 그렇겠네. 더 많이 상승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인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더 많이 모금을 실현하면 훨씬 좋겠다 이런 것이 있고 저가 요번에 라디오를 참여하면서 또 제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는 또 시간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병원 이야기밖에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나는 병원 이야기밖에 할 게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프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난 무엇을 계획하지? 뭘 개인적으로 해보지? 이런 걸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뭐 방송이 했습니다. 여러모로 좋았네요. 네. 혹시 뭐 팀장님 버킷리스트 있으시면? 버킷리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요? 전태일 의료센터 건립. 네. 그거는 뭐 당연히. 근데 지금 팀장님이신데 이거 의료센터 건립되면 이제 더 이렇게 큰 조직을 맡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홍보할 것도 더 많아질 거고. 네. 열심히 하시면은 더 큰 이제 자리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방송도 이렇게 일부러 나오셨으니까. 네. 제가 MBTI 하는 극아이거든요. 아주 힘들게 나왔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극아이. 네. 그럼 대단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하실 이야기 거의 다 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맞아요. 뭐 놓친 말이나, 이 이야기 했었어야 되는데 빠뜨렸다. 저는
지금 되게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쵸. 사회적으로도 또 중대한 내란 사태를 지금 겪고 있기도 한 네네.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치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런 곳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이 기금 모금 캠페인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걸 보고, 그리고 뭐 MZ세대에 대해서 또 기성세대들이 말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어떤 특징화된 표현들.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실제 그런 부분이 아니다. 우리가 한쪽의 시각만을 보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 희망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함께 그 희망을 만드는 길에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동참을 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근데 진짜 좀 전에 하신 말씀은 진짜 맞는 말씀 같아요. 이번에 탄핵 집회할 때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저기 아이돌 응원하는 거 들고 참신하고. 젊은 친구가 한 이야기가 저는 진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들고 나왔냐 그러니까 촛불은 금세 꺼진다고. 근데 눈물 날 뻔했어요, 진짜. 그것 때문에 탄핵된 것 같아요, 진짜.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아이신데 라디오는 처음이신가요? 네. 아니, 근데 계속 기금하시려면 방송 같은데 좀 많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당분간 좀 쉬고. 아니, 근데 아이 치고는 말씀 되게 잘하시네. 그러시구나. 그래도 방송 아주 잘하셨고. 네. 요거는 이제 번외 질문인데. 네. 그래도 이제 본인이 이렇게 이제 생각한 대로 거의 직업도 가지시면서 살아오신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데, 혹시 기회가 돼서 이제 다른 직업을 좀 가져볼 기회가 있다. 그러면 혹시 염두에 두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직업, 사실 어릴 때 꿈이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물론 있었습니다. 방송 프로듀서라든지, 기자. 이런 막연한. 근데 지금은 그 일을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든 것 같아가지고, 이 일에 만족을 하는데, 그 외엔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꿈이 없었고, 대학교 때도. 이걸 반드시 하겠어, 이런 게 없었는데, 공부를,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공부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 다음 생에 혹시나 태어나면, 저는 문화예술 관련된 일에 동경이 있어요. 문화예술? 어떤. 그래서 뮤지컬 배우가 한번 되고 싶다.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다음 생에. 다음 생에. 더 아이면 어떡해요? 네. 근데 뮤지컬 배우는 굉장히 약간 생소한데요? 네. 하여튼 그런 또 내면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뮤지컬 같은 것도 가끔 보러 가시거나? 네. 그래요? 극장 무대 이런데 이렇게 쓰고 싶은 내면의 욕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욕구는 있습니다. 그래요? 자신은 없지만 욕구는 있습니다. 노래도 좀 하시고? 네, 노래를 좀 하죠, 제가. 그래요? 아이가 아닌 것 같은데. 아이 치고는 굉장히 본인 이야기를 잘 하시는군요. 덥네. 오늘 녹색병원 김지현 홍보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봤고, 전태일 의료센터 지금 이제 건립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많이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팀장님 좀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좀 뭉뚱그려서, 우리 사실 이제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잖아요. 네. 사실 거의 개판인데, 우리 이제 사실은 아이들이 커나갈 나라고 그런 국가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이런 세상에서 컸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좀 뭉뚱거리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대답해 주시기에는 오늘 가장 적합한 게스트시지 않을까. 네. 네. 예전에 저희 임상현 원장님께서
한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네. 사회가 아프면 의사도 아프다. 그래서 이제 의사는 그 사회의 아픈 면에 주목을 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가 아프면 우리 아이들도 아프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국은 이미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고 네. 아이들 수가 상당히 지금 적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나마 그 적은 아이들이 학교를 하교하고 나면 또 이제 사교육으로 들어가서 학원을 그렇죠. 다니고 밤늦게까지 하고 또 공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들 약도 먹으면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밤늦게까지 밤늦게 귀가를 하는 거죠. 근데 좀 뭔가 자유로운 시간이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시간이 허용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사회가 건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몸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노동,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으로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아주 좋은 말이네. 혹시 녹색병원에 상과도 있습니까? 산부인과. 산부인과는 있는데요. 네. 부인과를 진료하고 있어요. 부인과. 없습니다. 그쵸. 네. 왜냐면 요새 거의 없어졌다고 제가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방송 처음에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혹시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이런 분은 좀 녹색병원 오시면은 좋다. 요거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색병원에서는 건강한 동행이라고 하는, 네. 취약한, 의료 취약 노동자라고 얘기하는데,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여러 이제 환경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분들을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의료 취약 노동자라고 부르는데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창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검진이나 뭐 치료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 이제 지원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희 병원 안에 지역건강센터라고 사회복지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네. 그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야, 고민 있던 분들이 오늘 혹시 이 방송 들으면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녹색병원으로 면목동. 네. 사가정역 1번 출구. 사가정역. 알겠습니다. 오늘 저 방송이 굉장히 좀 작은 기여를 한 것 같아서 제가 더 뿌듯하네요. 우리 팀장님 애청곡 마지막 곡 한 곡 듣고 오늘 방송 마칠 건데 네. 뭐 노래 몇 곡 선곡에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 들을까요? 아까 우사일은 들었으니까요. 네. 제가 또 BTS의 팬이기도 해서 네. 어거스트 D의 Life Goes On이라고 하는 곡, 삶은 계속된다 라고 하는 곡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거스트 혹시 D 되나요? 됩니다. 네. 어거스트 D가 BTS 노래예요? BTS의 한 멤버인 슈가 개인적으로 활동할 때는 어거스트 D. 그래요? 그러네요. 방송하는 사람이 가수를 잘 모르고. 알겠습니다. 어거스트 D의 Life Goes On. 퀸에도 이런 비슷한 노래 하나 있지 않나요? 제목이요? 제목. 아마 이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같은 거예요. 노래로. 곡은 다른데 제목은. 알겠습니다. 어거스트 D의 Life Goes On 듣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팀장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